안녕하십니까. 문박사 TV의 문정갑입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30일, 제가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유튜브 촬영하는 날입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퇴직 후에 한 40여 년간 어업보상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제 책을 조금 적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라는 게 유행하고 또 저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보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게 책보다는 유튜브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방송이니만큼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원장이자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의 응암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응암국민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인근에 응암국민학교 옆에 있는 숭실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다음에 86년도에 부산대학교 해양학과를 입학하고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그 수산대학교,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죠. 부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석박사 과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수산자원학, 저희 보통 뭐 퍼퓰레이션 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산자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오니까 다들 왜 서울에서 부산대를 왔느냐, 뭐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1984년인가요? 네, 1984년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제, 해양 강국이 필요하다, 바다만이 살 길이다, 뭐 그러면 엄청나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인가 아마 제가 이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해양과학과가 제가 2기거든요. 그러니까 85년도에 신설된 점. 그리고 저희 형님이 해양 수산하면 부산 아니냐. 그래서 그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서 제가 부산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그러면 부산대학교에서 왜 또 수산대학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해양과학 생활을 하면서 과학과에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이제 해양수산 분야는 뭐 서울대 해양학과도 아니고 냉정하게 뭐 부산대 해양학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당시 이제 수산대학교가 저희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잡고 있다 속된 말로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돼서 대학원을 제가 수산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력은 참 일천합니다. 사실 제가 1996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입사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퇴직을 해서 현재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입사 이유는 이제 제 동기죠. 부산대 동기고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이제 1995년도에 이제 농어촌공사에 입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농어촌공사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공사들을 신이 내린 직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사실 신이 내린 직장은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준비를 했는데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사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 어피 조사 이것만 해봤지 실질적으로 이제 어업 보상 업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체계적으로 저한테 이제 알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농어촌공사 12년 동안 실무자로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뭐 농림수산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그다음에 한점, 뭐 토지공사, 발전사 이런 공공기관의 담당자들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자문해주고 이러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사실 12년 정도 근무하면서 제가 조금 한계를 느꼈던 게, 사실 농어촌공사는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그 토목공사를 서포트하는 이제 행정 분야, 이 중심의 공사입니다. 저는 수산직으로 농어촌공사를 입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라는 커다란 배를 내려와서, 이제 작은 돛담배죠.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라는 작은 배에 선장이 돼서, 지금 16년째, 16년째 저희 연구원 모토가 이제 정당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5년, 그리고 농어촌공사 12년, 그리고 현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16년, 16년 차니까요. 그래서 이 37년에 걸쳐서 이제 해양수산 분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 업무를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저는 어업보상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업보상, 피셔리 컴펜세이션, 피셔리 데미지 컴펜세이션, 뭐 어업피해 보상, 어업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어업보상 업무는 저도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랬고 모든 기관에서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3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저도 옛날 99년도에 뭐 어민들한테 농어촌공사에 둘러싸여도 보고, 엄청나게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책임의 소재가, 또 보상비를 또 지급해야 되고요. 이래서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희 나라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소한 면적의 70%는 산지고, 뭐 평지는 30%밖에 없고요. 사실은 한반도 삼면이 전부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을 아마 모든 국민 여러분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어업 보상 업무는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이 어업 보상 업무에 대해서 현재 어업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어업 보상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의하고 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현업에 지금 있는지라 뭐 많은 시간을 과연 이 방송에 할애할 수 있을까라고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민할 전체적인 목차는, 제가 2025년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를 일단은 6개월 정도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보상 관련 절차거든요.
요 절차에 대해서 1월 달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핫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업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해상풍력이 신재생 쪽에 이렇게 핫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어업보상,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한 2편 정도의 논문도 냈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해상풍력 관련 어업보상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앞에서 나온 그 절차에 보시면 이제 그 어업보상 절차에 보면 뭐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어피해 영향조사, 사후 영향조사, 뭐 많은 조사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아까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배웠던 그런 어업보상과 관련해서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데 특강 같은 데 나갈 때 보면 어업보상 관련해서 법이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열의 여덟은 수산업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한 4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수산업법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딱 한 사업, 감척이라고 그러죠. 그 사업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업보상은 이제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법제처 딱 들어가셔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딱 하면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4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업피해 영향조사하고 어업피해 조사하고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는 피해 영향조사라고 해서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내는 그런 부속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영향조사인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어피해 영향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마지막인 6월 달에는 저도 처음에 어업보상 업무를 공부를 할 때 참 이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보상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불법만은 또 아니거든요. 예기치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했던 2007년 12월 7일 해안에 그 유명한 뭐 허베이 스프리트 유류 피해, 이건 이제 손해배상 쪽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전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 그런 이런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좀 더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떠오르는 말이, 시작은 미미할지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문박사 TV. 문박사 TV에서 하는 문박사의 어업보상. 이 방송이 첫 시작은 미미할 겁니다. 제 주위에서도 뭐 돈도 안 내는 이 어업보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돈 보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해야 될 어업보상 업무를 또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렇다면 그 끝이 창대할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창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창대하지 않아도 좋지만 한 분 한 분
예, 어업 보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데 본 문박사 TV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025년 을사년이더라고요. 이제 푸른 뱀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